안녕하세요. 속마음 심리 전문 루나벨 타로입니다. 루나벨 타로 구독자님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자존심일까 마음이 식은 걸까 라는 주제로 준비해 봤어요. 헤어지고 난 뒤 차갑게 입을 닫아버렸거나 아무런 소식이 없는 그 사람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요즘이실 것 같아요. 정말 나에 대한 마음이 싹 식어버린 걸까? 아니면 그저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상황 때문일까 하고 밤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홀로 겨누어 보며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상대방이 묵묵부답이 마음이 식어서 만든 벽인지 아니면 거절당할까봐 선뜻 손 내밀지 못하는 자존심과 두려움의 벽인지 혼자서는 판단하기 정말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그 사람이 마음에 나는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의 마음의 온도와 그 사람이 나에게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그리고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진짜 속사정, 그리고 조만간 이 자존심이나 장애물을 깨고 나에게 다가올 가능성까지 그 시기와 함께 심도 있게 읽어드릴게요. 잠시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으시고 그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마음속으로 나지막히 불러보세요. 그리고 유독 눈길이 머물거나 마음에 와닿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제너럴 리딩인 만큼 만약 마음에 들어오는 카드가 2장이라면 두 리딩 모두 편안하게 들어보시면서 나의 상황에 맞는 리딩을 마음에 담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번호는 10초 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3번, 4번, 1번, 2번이고요. 그럼 각 번호별 달님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저는 1번 리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자존심일까 마음이 식은 걸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부분만 부드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때에 따라 두 분의 입장이 바뀌어서 나온다거나 만약 들으시다가 본인의 상황과 너무 다르다 느껴지신다면 다른 번호를 골라주세요. 1대1 상담은 카카오 채널 루나벨 러브타로로 검색하셔서 등록하신 후 문의 주시면 되고요. 상담 시 상대방과 나의 MBTI를 말씀해 주시면 타로 흐름과 함께 성향별 대처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1번 카드 고르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의 카드 6장 중 윗줄의 카드로 현재 그 사람의 마음에 나는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에 마음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컵 10번 카드와 정의 카드, 완드시종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속의 달림은 마음이 완전히 식기는커녕 제가 보기에 여전히 가장 따뜻하고 완벽했던 최고의 존재로 가득 차 계시는 걸로 보여져요.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선사해준 감정적 만족감과 안도감이 워낙 컸었던 거로 보여지는데 속으로는 달림을 본인의 가장 행복했던 안식처이자 그립고 아련한 추억으로 고이 품고 계시는 거죠. 멀어진 지금도 그때가 참 따뜻하고 좋았는데 하고 홀로 추억을 곱씹으며 깊은 미련을 다스리지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결코 달림이 싫어져서 마음이 정돈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깊이만큼은 여전히 달림을 향해 충만하게 열려있는 상태로 풀이되네요. 이렇게 여전히 뜨겁고 깊은 미련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억누르며 상반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는데 이 정의 카드로 그 흐름을 느낄 수 있어요.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의 잘잘못을 차분히 따져보는 저울질의 에너지 카드로 깊은 미련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감정에 끌려 무작정 행동하기보다 자신만의 저울을 들고 냉정하게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과연 다시 만난다고 해도 이전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며 차분하게 가려내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 애쓰는 상태입니다. 이분 마음속에는 감정이 넘쳐나지만 겉으로는 100% 이성적인 잣대를 대어 스스로를 통제하려다 보니 우리 달님이 느끼시기엔 다소 차갑거나 단호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애쓰는 만큼 그 마음을 지우지 못했으면서도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 이성적인 칼날로 감정을 누르고 있던 이 사람은 다행히도 마침내 아주 작은 호기심과 소통의 불꽃을 슬그머니 피워내기 시작하는데요. 만드시종 카드에서 볼 수 있듯이 호기심 어린 탐색, 소소하게 싹트는 그 소통의 욕구, 가볍게 간을 보는 순수한 관심의 에너지가 이 카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분은 냉정하게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달님의 소식이 궁금해서 툭툭 건드려보고 싶어하는 작은 호기심이 계속 솟구쳐 오르고 있는 거죠. 차마 진지하고 무거운 고백을 들고 다가오지는 못하더라도 달님이 잘 지내시는지 은근슬쩍 SNS를 살피거나 주변을 맴도는 가벼운 탐색의 기류가 느껴지므로 마음이 다 식어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소소한 계기만 있다면 달님에게 가벼운 안부 메시지라도 던져보고 싶어하는 열정의 씨앗이 여전히 저한테는 보여져요. 거창한 시작은 아닐지라도 달님을 향한 관심과 연락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욕구 자체가 마르지 않고 퐁퐁 샘솟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의 달림은 식기는커녕 여전히 소중하고 궁금한 존재로 커다랗게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서 아래줄 카드로 그 사람이 나에게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 진짜 이유를 카드로 들여다볼게요. 여왕제 카드와 만두 9번, 펜타클 4번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상대방이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첫 번째 핵심 원인으로는 바로 달님이 가진 눈부신 매력과 가치 앞에 느끼는 상대적인 부담감 때문인 걸로 보여져요. 그 사람 눈에 달님은 혼자서도 완벽하게 우아하고 풍요로우며 주변 이성들에게도 인기 많고 품격이 높아 보이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감히 다가간다고 한들 저렇게 당당한 달님이 나를 받아줄까? 그런 소심함과 주춤거림이 상대방을 꽉 붙잡고 있는 모습인 거죠. 달님의 높아진 가치와 아우라에 눌려 본인이 다가서기에 자격이 부족하거나 또 자신의 자존심이 깎일까봐 겉으로는 도도한 척하며 멈춰서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달님의 완벽함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선뜻 다가서기 힘든 높은 장벽이자 거대한 자존심의 고비로 작용하고 있는 셈으로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이어서 완두 9번 카드의 에너지로 이분의 상처 입은 경계심, 또다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울타리를 치는 조금 극도의 방어 태세와 자존심이 보여지는데 과거의 다툼이나 이별 과정에서 입었던 상처 때문에 또다시 거절당하거나 상처받으면 어떠지? 하는 극도의 방어 태세와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미 마음과 몸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 섣부르게 다가섰다가 달님이 차갑게 쳐낼까봐 극도로 몸을 사리며 굳건한 방어벽을 치고 계시네요. 본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지팡이를 쥐고 버티듯 울타리 뒤에 숨어 달님의 눈치만 살피는 그런 서글픈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마음의 정리가 끝나서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라 상처받기 싫어 애써 웅크리고 있는 자존심과 또 현실적 문제들의 두려움으로
다가옴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인 것으로 풀이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 원인은 자신이 가진 자존심과 현재의 안정적인 포지션을 단 1%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그런 고집스러운 태도입니다. 자신이 먼저 백기투기를 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다가갔을 때 겪게 될 그런 자존심의 상처와 현실적인 리스크도 극도로 계산하며 꽉 쥐고 계신 건데, 달림을 향한 미련과 마음은 꼭 껴안고 놓아주지 않으면서도 정작 본인이 먼저 움직여 손해를 보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려는 양가적인 이기적인 보존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진짜 이유는 마음의 온도가 식어서가 아니라 상처받기 싫은 극도의 자존심과 손해보기 싫어하는 보수적인 방어벽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카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카드 6장 중 윗줄의 카드로 나에게 보여주는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진짜 속사정인,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상대방의 진짜 무의식과 솔직한 심리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겉으로는 차갑게 침묵하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진짜 속사정은 달림을 밤하늘의 별처럼 아련하게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이전에 보신 여왕제의 카드에서도 우리 달림이 너무 높고 자신이 좀 가질 수 없는 여인으로 보셨잖아요. 이 별 카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닿을 수 없는 반짝임, 혼자만의 아련한 동경과 낭만적인 그리움, 닿지 못해 애태우는 밤하늘의 별 같은 에너지를 우리 달림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닿을 수 없는 곳에 떠있는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듯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혼자 깊은 낭만과 미련에 빠져 계세요. 겉으로는 무심한 척 내색하지 않지만 밤이 되면 또는 혼자 계실 때 달림의 존재를 떠올리며 홀로 아련한 감상에 젖어 애를 태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달림이 자신에게 가장 아름답고 반짝이던 유일한 희망이었음을 느끼며 속으로 그리움을 삼키고 계신 진짜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펜타클 5번 카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련한 그리움 뒤에 찾아오는 진짜 그 속마음은 달림의 빈자리로 인해 뼈저린 외로움과 마음의 결핍을 겪으며 덜덜 떨고 있는 불쌍한 상태로 보여져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쿨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독하게 마음이 가난하고 쓸쓸한 모습인데 자신이 먼저 다가서지 못해 자초한 외로움이면서도 달림에게서 쫓겨난 것 같은 커다란 소외감과 상실감을 혼자 사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분이 먼저 이별을 말했든 우리 달림의 이별을 말했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분의 지금 마음 상태가 우리 달림이 너무 닿기 어려운 존재로 느껴지고 또 달림이 없어서 많은 결핍과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주는 차가운 방어막은 사실 속으로 너무나 외롭고 빈곤해진 마음을 숨기기 위한 슬픈 껍데기였음을 카드들은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외로움과 고뇌에 지친 이 사람은 결국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마치 골방에 누워 생각을 잠시 멈추고 지친 마음을 달래는 그런 정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달림과의 관계나 본인의 자존심 문제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다 보니 그저 모든 행동을 멈추고 고요히 치과하듯 쉬고 계시네요. 겉으로 보이는 차가운 침묵은 달림을 외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쳐버린 정신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꼼짝없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상태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랫줄 카드로 조만간 이 자존심이나 장애물을 깨고 나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을지 상대방의 행동 변화 가능성을 3개월로 나눠 그 시기를 카드로 들여다볼게요. 우선 첫 번째 변화는 약 1개월쯤에 이 사람이 자존심을 깨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개월 차에는 아직은 이성적인 저울질의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단번에 무너지기보다 차갑고 칼 같은 태도를 아직도 유지하면서 달림의 반응이나 주변 여건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냉정하게 평가하며 보폭을 재게 되시는데, 상대방이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물밑에서는 서서히 저울질을 하며 소통의 각을 재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변화로는 약 2개월째 황제 카드가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냉정한 관망을 거친 후 이분은 마침내 고집과 자존심을 무릅쓰고 확고한 결단력과 주도권을 쥐며 어떻게 다가올까?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웅크려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되므로 본인이 상황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강한 왕의 권위와 추진력을 품고 명확하게 행동력으로 보여주실 가능성이 있어요. 소심했던 태도로 싹 털어내고 확실한 주도권을 쥐며 달림에게 다가서는 행동 변화가 바로 이 2개월 시점에 발동하게 되는데, 이 황제의 에너지는 자존심도 세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달림이 느껴지시기에는 이분의 행동이 조금 기분 나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자리에 월드 카드가 나와서 마침내 다가옴이 완성되는 그 3개월 차에 이르러 그동안 두 사람을 가로막던 자존심의 장벽과 오해를 완전히 끝내고 완벽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오시게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하고 완벽한 짝임을 인정하며 그동안에 답답했던 방향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고 완벽한 울타리를 다시 완성해내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자존심을 완전히 허물고 다가와 멈춰있던 두 사람의 시간을 완벽하게 완성시키고자 하는 최고의 결론으로 3개월 차의 모든 행동 변화와 재해가 간격스럽게 완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드리자면, 상대방의 마음에 달림은 식기는커녕 완벽하고 따뜻했던 안식처로 깊게 남아있지만 이성적인 저울질과 소소한 눈치 보기로 마음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 진짜 이유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달림의 높은 가치 앞에 느끼는 부담감과 또다시 상처받기 싫은 극도의 자존심, 그리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보수적인 방어벽 때문으로 보여요. 겉으로 보여주는 차가운 침묵 뒤에는 달림을 밤하늘의 별처럼 그리워하면서도 지독한 외로움과 마음의 결핍을 느끼며 지쳐 쉬고 있는 불쌍한 속사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만간 이 자존심을 깨고 다가올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1개월 차에 신중한 저울질을 지나 2개월 차에 좀 자존심을 내세우며 황제처럼 확실한 주도권과 행동력을 발동하고 마침내 3개월 차에 자존심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벽한 재해의 결실로 꼴이 나는 확실한 행동 변화가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로 우리 1번 달림을 위한 조언의 메시지도 함께 볼게요. 맨 왼쪽에 놓인 아름다운 분홍빛 좋은 카드는 마음의 눈을 뜨고 내면의 빛을 밝히는 영적 깨어남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달림에게 전하는 핵심 조언은 바로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차가운 침묵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나 자신의 내면을 맑게 가꾸며 나의 에너지와 자존감을 높여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차갑게 굴거나 다가오지 못하는 것은 달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 혼자 자존심 싸움을 하며 내면의 외로움에 갇혀있기 때문인 걸로 보여져요. 달림이 매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마음 챙김을 통해 차분하고 높이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고 계실 때 그 맑고 당당한 아우라는 상대방의 소심한 자존심의 장벽을 단숨에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묵묵히 나 자신의 빛을 밝히며 우아하게 기다려주세요. 당신이 단단하게 내면을 지키고 있을 때 상대방은 마침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당신이라는 빛을 향해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리딩이 우리 달님에게 따스한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우주의 좋은 기운을 함께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취하고 싶으신 리딩이라면 댓글에 그 번호를 남겨주세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루나벨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자존심일까 마음이 식은 걸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부분만 부드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때에 따라 두 분의 입장이 바뀌어서 나온다거나 만약 들으시다가 본인의 상황과 너무 다르다 느껴지신다면 다른 번호를 골라주세요. 1대1 상담은 카카오 채널 루나벨 러브타로로 검색하셔서 등록하신 후 문의 주시면 되고요. 상담 시 상대방과 나의 MBTI를 말씀해 주시면 타로 흐름과 함께 성향별 대처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2번 카드 고르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의 카드 6장 중 윗줄의 카드로 현재 그 사람의 마음에 나는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의 마음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전차 카드와 펜타클 7번 카드, 소드 6번 카드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전차 카드는 거침없는 돌진, 강렬한 승부욕, 감정을 억누르고 달림을 향해 달려가고 싶어하는 거대한 직진의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속의 달림은 마음이 식기는커녕 당장이라도 달려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만큼 커다란 열정으로 남아 계신 걸로 보여요. 속으로는 달림을 향해 전차를 몰듯 거침없이 다가가고 싶고 끊어지지 않은 애정을 향해 직진하고 싶은 뜨거운 욕구가 크게 출렁이고 계신 것 같은데 감정의 고삐를 겨우 다잡고 있을 뿐 마음속 불꽃만큼은 달림을 향해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상태로 풀이됩니다. 그러므로 결코 달림이 싫어져서 마음이 정돈된 것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는 달림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시 달리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뜨겁게 달려가고 싶은 직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곧이어 현실적인 저울질에 가로막혀 발걸음을 멈칫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펜타클 7번이 보여주듯이 뜨겁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 뒤로 상대방은 그동안 두 사람이 쌓아온 관계를 가만히 바라보며 현실적인 고민에 빠져 계시는 건데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과연 만족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관계에 얼마나 더 공을 들여야 할까 하며 한편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신 모습도 있는 거예요. 달림을 향한 미련과 애정 그리고 전차처럼 달려나가고 싶은 에너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선뜻 손을 대기에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지팡이에 턱을 개고 계신 그런 상태로 보여지는데 마음이 다 식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가치를 알기에 더 현실적이고 무거운 고민을 거듭하느라 발걸음이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잠시 이 소란스러움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게 되시는 거고, 소드 6번의 카드로 볼 수 있듯이 아픔을 뒤로하고 고요한 곳으로 자리를 피하는 이행, 일단 상황에서 후퇴하여 숨을 고르는 그런 물러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고민 끝에 상대방이 취하고 있는 마음은 다투었던 아픔이나 혼란스러움을 뒤로하고 일단은 한 걸음 후퇴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다 하며 전차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슬그머니 물러서 있는 태도입니다. 당장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마찰을 빚기보다는 잠시 거친 파도를 피해 마음의 배를 저어 안전한 지대로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인데 상처받았던 기억이나 거칠어진 상황에 더 이상 불을 지피지 않기 위해 일단은 침묵하며 조용히 거리를 두고 계신 걸로 풀이됩니다.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마음을 추스르고 소란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후퇴해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의 온도를 살펴보면
달림을 위한 마음이 식기는커녕 여전히 달려가고 싶은 뜨거운 존재이자 현실적으로 깊이 고민하며 슬그머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립고 무거운 존재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아래줄 카드로 그 사람이 나에게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 진짜 이유를 카드로 들여다볼게요. 이 펜타클 시종 카드가 가진 이미지는 서툰 조심성, 확실한 명분이 서야만 움직이려는 약간 소극적인 태도예요. 그러나 작은 가능성을 간보는 탐색의 에너지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이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첫 번째 핵심 원인은 완벽하고 조금 확실한 명분이 서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런 서툰 조심성 때문인 걸로 보여져요. 달림에게 다가갔을 때 확실히 성공 보장이 있는지, 달림이 나를 반겨줄지 가볍게 간만 보며 주춤거리고 계신 것 같은데 어설프게 행동했다가 기회를 날려버릴까봐 확실한 명분이나 명확한 계기가 생길 때까지 행동을 유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림을 향한 관심은 진지하지만 본인의 행동에 확신이 서지 않아 아주 작은 소식을 타진해 보는 것에 그치고 있는 서툰 태도가 다가옴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 소드 5번의 카드는 승자 없는 다툼의 상처, 자존심 싸움의 후폭풍, 또는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은 느낌의 그런 카드인데요. 두 번째 결정적 이유는 지난 이별이나 다툼 과정에서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상처와 그로 인해 짓밟힌 자존심 때문이신 것 같아요. 다투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다 보니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가면 내 자존심은 뭐가 되나, 또다시 싸워서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는 서글픈 자존심 싸움을 혼자 벌이고 계시네요.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먼저 사과하거나 다가가기엔 속이 너무 꼬여있고 상대방 역시 상처 입은 그런 마음을 쥐고 방어벽을 치고 계신 모습입니다. 마음의 정리가 끝나서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자존심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듯 대치하게 만들고 있는 결정적인 장애물인 걸로 풀이돼요. 마지막 결정적 원인은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이성적인 선을 그어버린 상대방이 차갑고 고집스러운 그런 태도입니다. 이 소드킹 카드의 에너지는 굉장히 단호한 이성을 나타내거든요. 그 사람이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에 펜타클 시종하고 또 소드 카드가 2개나 나왔어요. 이 만남에서 분명히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는 그 마음보다는 이성을 내세우고 있는 그 에너지가 강한데, 속으로는 마음이 남아있으면서도 앙자에 앉아 칼을 똑바로 세우고 있듯 스스로의 원칙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냉정한 척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번만큼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차갑게 이성을 유지하겠다라며 스스로 세운 엄격한 기준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 진짜 이유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확실한 명분을 찾으려는 그런 조심성과 다툼으로 입은 자존심의 상처, 그리고 이성으로 감정을 억누르는 단호한 칼날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른쪽 카드 6장 중 윗줄의 카드로 나에게 보여주는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진짜 속사정인,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상대방의 진짜 무의식과 솔직한 심리를 살펴볼게요. 겉으로는 차갑게 침묵하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진짜 속사정은 자신의 현실적인 입장과 사회적, 경제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무겁게 버티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이 펜타클 킹이 가진 에너지가 이 사람의 진짜 속사정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묵묵한 현실적 입지, 경제적, 사회적 자존심, 그래서 겉으로 흔들림 없는 무게를 잡는 단단한 에너지입니다.
달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자존심도 있고 또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지켜야 할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나 입지를 다지는데 온통 신경을 쓰고 계시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묵직하게 왕자를 지키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달님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본인의 상황 때문에 무거운 중압감을 홀로 견뎌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보단 현실적인 무게감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진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답답한 진짜 무의식입니다. 이분한테는 좀 킹 카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소드 킹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은 철저한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외로움을 숨기는 차가운 가면을 쓰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성으로 감정을 눌러버리는 그런 통제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묵직한 중압감 뒤에 찾아오는 진짜 속사정은 그 차가운 그림과 감정을 조금 이성적인 칼날로 싹둑 잘라내며 지독하게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달님이 생각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되라고 자신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분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은 달님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혼자서 외롭게 이성의 칼을 휘두르며 감정과 싸우고 계시는 모습인 거죠. 겉으로 보여주는 차가운 방어막은 사실 속으로 흔들리는 자신의 약한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그렇게 이성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그런 통제의 에너지라고 카드들은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펜타클 8번 카드가 보여주듯이 묵묵히 일에 몰두하면서 현실에 집착하며 잡념을 털어내려고 하고 계세요. 이성으로 감정을 누르던 이 사람은 결국 혼자 있을 때 딴 생각이 나지 않도록 자신의 일이나 커리어, 현실적인 과업에 미친 듯이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마치 그리움과 혼란스러운 생각을 잊기 위해 일부러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달림 생각을 잊어보려고 묵묵히 자신의 일상과 일에 몰두하며 버텨내고 자신의 그런 안식처의 도피 상태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차가운 침묵 뒤에는 현실적 입지에 대한 중압감과 이성으로 감정을 누르는 고독한 통제, 그리고 잡념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하는 씁쓸한 속사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랫줄 카드로 조만간 이 자존심이나 장애물을 깨고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을지, 상대방의 행동 변화 가능성과 그것을 3개월로 나눠 그 시기를 카드로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1개월 차에 보이실 그 사람의 변화는 이 사람이 자존심을 깨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그 시기가 굉장히 빠른 편이신데 완드 4번이 빠른 속도의 그런 카드는 아니지만 일단은 편안하고 화기애애한 안정감의 기류가 이 사람한테 맴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보여주었던 그런 소드 에너지를 좀 죽이고 이 시기에는 단단했던 경계벽이 조금 눈 녹듯 녹아내리며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보금자리 같은 기류를 만들려고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소통의 물꼬가 가볍게 터지게 되실 걸로 보여지는데 상대방이 차가웠던 태도를 내려놓고 어쩌면 다정한 안부나 편안한 태도로 다가와서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안도감이 형성되는 그런 변화가 서서히 찾아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보여지는 컵 3번에서도 편안한 물꼬가 터진 후 약 2개월 차에 들어서면서 가벼운 술자리나 친근한 대화, 유쾌한 재해의 기류로 한 단계 진전되게 될 것 같은데 무거운 주제나 과거의 서운함은 뒤로 하고
친구처럼 유쾌하게 웃고 수다를 떨며 서로의 거리감을 급격하게 좁혀나가는 밝은 소통이나 혹시 주변 지인들의 모임이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합석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가볍게 정을 나누며 너무 무겁게 가기보다는 친밀감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즐거운 행동 변화가 바로 이 2개월 시점에 유쾌하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어져서 마침내 다가옴이 완성되는 세 번째 행동에서는 가벼운 친밀감을 넘어 함께 바라보는 더 넓은 미래와 새로운 세계를 향해 시선을 확장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멋지게 나아갈까 하는 당찬 목표와 함께 관계의 영토를 확실하게 넓혀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존심의 틀을 완전히 깨고 나와 달린과의 장기적인 미래를 향해 당차게 기회를 움켜쥐는 그런 다가옴으로 이게 서서히 점점 좋아져서 3개월 차에는 모든 행동 변화와 재해가 희망차게 완결되실 것 같아요. 물론 3개월 차에 소식이 닿는다는 게 아니라 1개월 차부터 소식이 닿아서 점점 발전하는 관계로 3개월 이내에는 그 재해가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연락이 왔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재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연결은 되었지만 또 다시 다툼이 일어나고 이게 맞는 결과일까 하면서 또다시 헤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체기를 지나서 좋은 흐름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2번 카드를 고르신 우리 달님들은 그래도 천천히 좋은 방향으로 가시는 흐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리딩을 전체 요약해드리자면, 상대방의 마음에 달림은 식기는커녕 달림을 향해 달려가고 싶었던 강한 열정과 미련이 가득 차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며 잠시 상황을 관망하고 후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 진짜 이유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지난 다툼으로 입은 자존심의 상처와 이성적으로 선을 그어버린 냉정한 태도, 그리고 확실한 명분이 서지 않으면 먼저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런 자존심 때문으로 보여지고, 겉으로 보여주는 차가운 침묵 뒤에는 자신의 현실적인 입지나 직장 문제, 또 가족 문제, 그런 일들에 몰두하며 이성적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려 애쓰고 혼자만의 일상에 집중하며 견뎌내고 있는 진짜 속사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만간 이 자존심을 깨고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1개월 차에 편안한 안식처 같은 기류가 형성되어 연락의 물꼬가 트이고, 이어서 가볍고 화기애애한 소통으로 친밀감을 서서히 회복해내가며 마침내 3개월 이내에는 더 넓은 미래를 향해 당차게 기회를 확장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확실한 행동 변화가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로 우리 이번 달님을 위한 조언의 메시지도 함께 볼게요. 맨 왼쪽에 놓인 오라클 조언 카드는 꽃바구니를 곁에 두고 나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나 자신에게 다정해지기라는 뜻을 가진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이번 달님에게 건네는 심화 조언은 바로 상대방의 차가운 태도나 자존심 싸움에 상처받지 말고 지금은 오롯이 나 자신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내 행복을 최우선에 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별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지배하실 것 같아요. 이 상처받은 마음을 상대방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 나를 다독여주고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별이 일어나고 이 이별이 왜 일어나는지 곱씹어 보면서 상대방 탓을 하기도 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러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며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됐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으로 그 상처에서 나 자신을 위로해 줬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차갑게 선을 긋고 침묵하는 동안 달님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상대방 혼자 이성적인 가면을 쓰고 자존심을 부리느라 애쓰는 과정이고 또 그 사람도 지켜야 할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반응에 내 일상이 마구 흔들리게 두지는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한 선물을 하며 스스로에게 가장 따뜻하고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래요. 달님이 내 삶이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아하고 다정하게 스스로를 가꾸고 계실 때 그 편안하고 단단한 아우라야말로 상대방의 얼어붙은 이성적 가면을 녹이고 다가오게 만드는 가장 눈부신 열쇠가 되어줄 것이고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올 화사한 봄날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리딩이 우리 달님에게 따스한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우주의 좋은 기운을 함께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취하고 싶으신 리딩이라면 댓글에 그 번호를 남겨주세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루나벨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자존심일까 마음이 식은 걸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부분만 부드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때에 따라 두 분의 입장이 바뀌어서 나온다거나 만약 들으시다가 본인의 상황과 너무 다르다 느껴지신다면 다른 번호를 골라주세요. 1대1 상담은 카카오 채널 루나벨 러브타로로 검색하셔서 등록하신 후 문의 주시면 되고요. 상담 시 상대방과 나의 MBTI를 말씀해 주시면 타로 흐름과 함께 성향별 대처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3번 카드 고르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의 카드 6장 중 윗줄의 카드로 현재 그 사람의 마음에 나는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에 마음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펜타클 2번, 완드 8번, 러버스 카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의 조합으로만 봐도 상대방의 마음에 달님에 대한 그 애정이 식었다고 볼 수 없고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애정과 가슴 뛰는 연인으로서의 끌림이 꽉 들어차 있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속도감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우선 그 펜타클 2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분은 끝없는 고민과 조율, 그리고 두 개의 가치를 손에 쥐고 서성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감정의 밸런스를 맞추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달님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존재로서 혼자 줄타기를 하듯 마음을 끊임없이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존재로 남아 계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달님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지금 다가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참아야 할지, 이 이별이 맞는 건지 혼자서 수십 번도 넘게 속으로 셈을 따지며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마음의 정리가 끝나서 차분해진 것이 아니라 달님을 향한 생각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리고 그 수위를 조절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로 풀이돼요. 결코 달님이 잊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달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커서 혼자 감정의 밸런스를 맞추느라 애를 먹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끝없이 고민하고 조율하던 이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완드 8번 카드와 같이 참기 힘든 강력한 소통의 욕구가 휘몰아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고민을 거듭하면서도 이 사람 속마음에는 달님을 향해 당장이라도 메시지를 보내고 폭풍 같은 애정의 속도감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 있는 거죠. 그동안 참아왔던 그런 공백기를 한꺼번에 보상받고 싶을 만큼 달님을 향한 생각과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화살처럼 빗발치듯 그렇게 빠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달님에게 수십 번도 더 달려가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했을 만큼 감정의 스피드가 엄청난 높이로 치솟아 계시네요.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계실지 몰라도 마음속 엔진은 달님을 향해 최고 속도로 굉음을 내며 회전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의 모습 같거든요. 이처럼 억눌러둔 애정의 속도감이 폭발 지점까지 차오르면서 이분은 달님과의 관계에 대해 결정적인 진심을 마주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달님은 자신이 유일하고 완벽한 사랑이자 가슴 뛰는 연인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 러버스 카드에서 보여지거든요. 달님을 향한 성적, 정서적 끌림과 미련이 완벽하게 차올라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단 하나의 짝으로 인정하고 계신 모습이라서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써도 달님만 떠올리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다투었던 기억도 사랑의 감정으로 조금 잊어버릴 만큼 깊은 애정을 품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스스로도 이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달님을 향한 마음이 선명하게 피어나 있네요.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달님은 식기는커녕 혼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만큼 강렬하고 가슴 설레는 사랑으로 커다랗게 남아있다고 카드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랫줄 카드로 그 사람이 나에게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 진짜 이유는 어떤 걸까? 카드로 들여다볼게요. 상대방이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달님에게 그 누구보다 환하고 멋진 모습, 당당한 구원자 같은 모습으로 서고 싶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존심 때문인 걸로 보여요. 허술하거나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다가가기보다는 가장 완벽하고 당당한 타이밍에 나타나 달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하거나 모양새가 빠지는 상태로 다가갔다가 달님이 무심하게 대할까봐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할 명분을 찾느라 주춤거리고 계신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본인이 다가섰을 때 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줄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상태를 연출하고 싶어하는 조금 거만한 자존심이 다가옴을 멈춰 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완두 6번의 카드에서도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데, 두 번째 결정적 이유는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들어오고 싶은 강한 인정 욕구와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분 인정 욕구가 굉장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다가옴에 있어서는 절대 자신이 미치는 장사를 하거나 또는 패배자처럼 기죽어 다가가고 싶지 않다는 거대한 자존심 싸움을 스스로 벌이고 계세요. 내가 다가갔을 때 완벽하게 상황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달님이 나를 거절해서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상대방을 꽉 붙잡고 있는데, 자존심이 꺾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환호받으며 들어올 수 있는 확실한 명분과 기회가 세워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간을 보고 계시는 걸로 풀이됩니다. 또 마지막 결정적 원인은 감정적으로 왈칵 터져나오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며 차분하게 감정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과도한 자제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당장 달님한테 달려오고 싶고 또 완벽하게 승리하고 주도권도 잡고 싶으면서 너무 조급하게 다가가면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차분하게 페이스를 조율하자라며 스스로 그 감정을 그 수위를 조절하고 계신 모습인데,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절한 선을 찾기 위해 이성적으로 감정을 누르고 조율하는 심증함이 그 발목을 또 잡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 진짜 이유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멋지게 인정받고 싶은 순수한 자존심과 승리자처럼 들어오고 싶은 인정 욕구,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는 신중한 수위 조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오른쪽 카드 6장 중 윗줄의 카드로 나에게 보여주는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진짜 속사정인,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상대방의 진짜 무의식과 솔직한 심리를 살펴볼게요. 그분은 겉으로 차갑게 침묵하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진짜 속사정은 자신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엄격한 가면을 쓰고 견디는 상태입니다.
달님 앞에서 보수적이고 단정한 어른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 보니까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꾹 참고 계신 건데, 겉으로는 교황처럼 도덕적이고 의연한 척 무게를 잡고 있지만 속으로는 달님에게 가볍게 보이기 싫은 고집과 엄격함 때문에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신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무뚝뚝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진중하면서도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무의식이에요. 의연한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또 진짜 속사정의 하나는, 사실 머릿속에 수십 가지 생각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내면 속에서 싸우고 계신 것 같아요. 다가갈까 참을까 또 연락해볼까 아니야 자존심 차려야지 하면서 내면에서 끊임없는 자아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매우 피로해져 계신데, 속으로 마음의 지팡이들이 유쾌하지 않게 복잡하게 얽혀서 뇌리가 터질 것 같은 고뇌를 홀로 견뎌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차가운 침묵은 사실 속으로 휘몰아치는 치열한 내면의 다툼을 숨기기 위한 좀 그런 껍데기였음을 카드들은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타워 카드를 보시면요. 이 타워 카드는 좀 외부의 충격, 또 벼락 맞은 듯한 정신적 충격이나 또 감정의 붕괴 이런 거를 나타내는 에너지이거든요. 이분이 내면의 다툼을 거쳐서 결국 혼자 있을 때 달님과의 이별이나 멀어진 현 상황에 대해서 약간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거대한 정신적 충격을 느끼며 조금 가슴을 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며 자신의 단단했던 자존심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과 허탈감을 혼자 느끼고 계시네요. 붕괴된 자신의 마음을 수습하지 못해 넋을 놓고 충격적 정체의 상태로 풀이되고, 이처럼 권위를 지키려는 엄격한 가면과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치밀한 내면의 다툼, 그리고 탑이 무너진 것 같은 뼈아픈 충격과 상실감까지 이 사람의 진짜 무의식과 솔직한 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아래줄 카드로 그럼 이러한 그 사람이 조만간 이 자존심이나 장애물을 깨고 나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지 3개월로 나눠서 상대방의 행동 변화와 가능성과 그 시기를 카드로 들여다볼게요. 소드 2번과 운명의 수레바퀴 컵 4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조합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흐름으로서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사람이 1개월 차에는 조심스러운 눈치 보기와 생각의 정체 시기일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두 눈을 가리고 단번에 다가오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이분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인정욕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달님의 반응이나 분위기를 냉정하게 관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상대방이 겉으로는 차갑고 부동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물밑에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다가갈 각을 재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냉정한 관망을 거친 후 2개월 차에 들어서면서는 마침내 멈춰있던 운명의 수레바퀴가 강력하게 회전하며 예고 없이 기류가 터져나오는 전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인연의 끌림과 환경적 계기가 마련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급격하게 회전하고 소통의 물꼬가 터지게 될 것 같아요. 자존심의 벽을 깨트리는 운명적인 타이밍이 찾아오며 상대방이 소심했던 태도가 좀 바뀌어서 달님에게 끌려 들어오는 결정적인 행동 변화가 이 2개월 시점에 발동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3개월 차에 들어서면서 그 운명적인 소통의 기류가 터진 직후에
이 사람은 지속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머리 아픈 고민에 완전히 지쳐버린 나머지 결국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무덤덤하게 손을 놓아버리는 현타의 고비를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감정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 달님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되었었잖아요. 근데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서 두 분의 그런 소통의 물꼬가 물밑에 터지게 되지만 아마 그때 달님의 행동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우리 이별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이 소통의 물꼬가 터지게 되다 보니까 몰라, 나 다 귀찮아. 어떻게, 이거 어차피 해봐야지 잘 안 될 것 같아 하고, 마치 멍하니 주저앉아 무관심하게 상황을 방관하고 조금 외면해 버리게 되실 그런 에너지가 보여져요. 그래서 적극적인 다가옴으로 해서 재회가 완성이 되는 거가 아니라 지나친 생각과 계산 때문에 에너지가 다른 데서 다 소진되면서 조금 만사가 귀찮아지고 무기력하게 자리를 피하는 조금 씁쓸하고 답답한 정체기로 3개월 차의 행동 변화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달림의 리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드리자면 상대방의 마음에 달림은 전혀 애정은 식지 않았고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애정과 가슴 찌는 연인으로서의 끌림이 꽉 들어차 있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속도감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이고 그 사람이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 진짜 이유는 자존심을 지키고 당당하게 인정받으며 다가오고 싶은 욕망 그리고 감정의 수위를 절제하며 신중하게 타이밍을 조율하려는 그런 과함 때문으로 보여져요. 겉으로 보여주는 차가운 침묵 뒤에 권위와 자존심을 지켜내려 애쓰면서도 혼자 있을 때 격렬한 내면의 갈등과 충격을 겪고 있는 진짜 속사정이 숨겨져 있고 조만간 이 자존심을 깨고 다가올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1개월 차에는 좀 두 눈을 가린 채 생각에 잠겨 냉정하게 관망하다가 2개월 차에 운명적인 회전력을 타고 예고 없이 인연의 기류가 터져나오는 변화를 맞이하지만 하지만 결국 3개월 차에 이르러서는 장기화된 그런 자존심 싸움과 고민에 지쳐버린 나머지 조금 무덤덤하게 상황을 방관하고 지쳐서 손을 놓아버리는 씁쓸한 현타와 정체의 고비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로 우리 3번 달림을 위한 조언의 메시지도 함께 보면요. 맨 왼쪽에 놓인 이 오라클 카드는 꽃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하트 속에서 내면의 애정을 키워나가는 사랑은 나의 영혼을 깨운다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이런 리딩에 따라서 3번 달림에게 건네는 조언은 바로 상대방의 소심한 자존심이나 결국 무기력해지는 무관심한 태도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3개월 차에 이르러 마음을 열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방관해버리는 것은 달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혼자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피로해져 자포자기해버렸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자포자기적인 태도에 함께 휘둘리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달림 스스로의 영혼을 깨우는 따뜻한 자기 사랑에 집중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달님이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본인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언젠가 그 우아한 빛을 향해 다시 고개를 들게 될 것이거든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마음의 창문을 따뜻하게 지켜내시길 응원하고요. 오늘 우리 3번 달림의 리딩이 3개월 차의 흐름이 좋지 않아 실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제너럴 리딩이고 3개월 차까지의 흐름이라 그 이후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으니 이 흐름 속에 조언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 중심을 잃지 않으시길 소망하고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우주의 좋은 기운을 함께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루나벨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자존심일까 마음이 식은 걸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부분만 부드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때에 따라 두 분의 입장이 바뀌어서 나온다거나 만약 들으시다가 본인의 상황과 너무 다르다 느껴지신다면 다른 번호를 골라주세요. 1대1 상담은 카카오 채널 루나벨 러브타로로 검색하셔서 등록하신 후 문의 주시면 되고요. 상담 시 상대방과 나의 MBTI를 말씀해 주시면 타로 흐름과 함께 성향별 대처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번호인 4번 카드 고르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의 카드 6장 중 윗줄의 카드로 현재 그 사람의 마음에 나는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의 마음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선 완드 4번, 컵 7번, 완드 3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의 조합으로 보자면 상대방의 마음에 달림은 여전히 함께하고 싶은 편안한 안식처이자 아련한 그리움으로 깊게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상상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먼발치에서 시선만 두고 계신 상태로 보여져요.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이 완드 4번 카드의 에너지는 안도감과 편안한 보금자리, 또 함께 했을 때 느꼈던 화기애애한 기쁨과 단단한 안착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속의 달림은 여전히 함께 할 때 가장 편안하고 따뜻했던 유일한 안식처로 깊게 자리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함께 보냈던 그 화기애애한 시간들과 그 안에서 느꼈던 안도감이 워낙 컸기에 멀어진 지금도 속으로는 달림이라는 단단한 울타리를 그리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달림이 싫어져서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정말 나에게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는데 하고 그 시절의 평화로움을 고이 품고 계시는 상태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든 달림이라는 단단한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가 안착하고 싶어하는 그리움이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이처럼 함께했던 단단한 안도감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성한 상상의 구름 속에 빠져들어 계신 것 같거든요. 이 컵 7번 카드가 보여주듯이 그런 따뜻했던 추억을 가슴에 부은 채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달림과 다시 재회했을 때 펼쳐질 수많은 상황들에 대한 5만 가지 상상이 무성하게 떠오르고 계시는 거죠. 다시 다가가면 이전처럼 행복할까? 아니면 또다시 오해가 생겨 상처를 줄까? 하며 구름 위에 떠있는 잔들처럼 복잡한 기대와 걱정을 한가득 쌓아두고 계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다 식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너무 생각이 많고 선택지가 모호하다 보니 정작 현실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 혼자 갈팡질팡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마음속에 달림을 향한 무수한 가지수의 미련과 기대가 구름처럼 몽실몽실 피어나 있어서 혼자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더 재회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달림을 잊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의 흐름도 생각해 보신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상상을 거친 상대방의 그 속마음에는 달림을 향한 시선을 완전히 거두지 않은 채 멀리서 가만히 바라보며 미래의 타이밍을 가늠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달림의 동향을 살피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며 조심스럽게 기회를 보고 계시는데, 멀어진 지금도 완전히 우리가 연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시야를 넓게 두고 달림과의 다음 단계나 또는 다가갈 적절한 타이밍을 눈여겨보고 계신 상태로 풀이됩니다. 언젠가 다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가가서 관계의 영역을 확장하고 싶다는 아련한 그런 열정을 버리지 않은 채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계시네요.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의 달림은 여전히 그리운 안식처이자 무수한 생각 속에서 먼발치로 시선을 두고 계신 그런 존재로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래줄 카드로 그 사람이 나에게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 진짜 이유를 카드로 들여다볼 건데요. 소드 시종, 교황 카드,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의 조합으로 본다고 하면요. 결론을 먼저 말씀해 드린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 진짜 이유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경계심 어린 눈치 보기와 함께 관계를 끝내고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완강함, 그리고 이별의 아픔을 완전히 단칼에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종결의 부담감 때문으로 보여져요. 카드를 하나하나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 소드 시종은 경계심 어린 탐색과 또 상처받지 않으려 그런 칼을 세우는 소심함, 간을 보며 눈치만 살피는 그런 방어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첫 번째 핵심 원인은 또다시 거절당하거나 또는 상처받을까봐 눈치만 살피는 소심한 경계심 때문인 걸로 보여져요. 달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불안해하며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툭 건드려 보기만 하고 계시는 거죠. 어설프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자존심이 꺾이거나 차갑게 천해질까봐 또는 이전에 아픔이 다시 되풀이될까봐 울타리 뒤에서 눈치만 보며 아주 작은 동향만 기웃거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달님을 향한 마음은 분명 존재하지만 상처 입기 싫어하는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여 다가옴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교황 카드로서도 단단한 자존심과 공식적인 명분을 따지는 그런 고집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겉으로 허술하거나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다가가기보다는 사회적, 상황적으로 확실하고 단정한 명분이 세워져야만 움직이겠다는 좀 단단한 고집을 부리고 계시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내가 먼저 꺾이고 들어가면 자기 자존심은 뭐가 되나 하는 생각과 차라리 엄격한 선을 지키는 게 낫다라며 본인의 체면과 원칙을 지키려 애쓰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잣대나 기준을 1%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조금 그런 단단한 태도가 다가옴을 가로막는 커다란 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어서 나오는 데스 카드로서 마지막 결정적 원인은 지난날에 아팠던 관계 패턴을 완전히 단칼에 끊어내야지만 다가갈 수 있다는 종결의 부담감을 이분이 크게 지고 계신 거로 보여집니다. 이분은 과거의 잘못된 형태나 상처를 그대로 품은 채 어설프게 제해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계시고 관계가 완전히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을 느끼고 계시네요. 그래서 단순히 마음이 식어서라기보다 지나간 인연의 형태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두려움과 현실적인 중압감 때문에 선뜻 손을 대지 못하고 계시는 걸로 풀이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 진짜 이유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상처받기 싫은 소심한 경계심과 체면을 차리려는 고집스러운 자존심, 그리고 지난 패턴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는 종결의 부담감이 합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오른쪽 카드 6장 중 위줄의 카드로 나에게 보여주는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진짜 그 사람의 속사정인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상대방의 진짜 무의식과 솔직한 심리를 살펴볼게요. 그분은 겉으로는 차갑게 침묵하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진짜 속사정은 달님을 향해 다시 열정의 불꽃을 터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을 밑에 품고 계세요. 마음속에서는 달님과의 관계를 다시 강력하게 쥐고 새로 시작하는 불꽃이 피어오르고 계신데 겉으로는 무심한 척 선을 긋고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달님을 향한 본능적인 끌림과 다가가고 싶은 의지가 뜨겁게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차가운 방어막 뒤에는 사실 달님과의 새로운 시작을 바라는 그런 열정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진짜 무의식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마법사 카드가 보여주듯이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싶은 욕구, 당당하게 매력을 발산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달림 앞에 설 때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 상황을 멋지게 연출하고 싶어 하는 자신감과 주도 욕구가 계신데, 뭐, 이 마음 한편에는 어떻게 다가가야 달림이 마음을 열지? 또 어떤 말로, 또 어떻게 다가가야 완벽한 제의를 연출할 수 있을지 혼자 요리조리 각본을 짜고 계신 거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전의 만남에서 자신이 리드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이 관계에서의 그런 아쉬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끌고 가고 싶다. 좀 내가 이 판을 흔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조금 매력과 주도성을 발휘해서 조금 상황을 멋지게 반전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 차 계십니다.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그렇게 다가갈 기회를 노리며 혼자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계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슬프고도 귀여운 속사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 보수적인 부분도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이 펜타클 4번의 에너지는 집착의 에너지도 있고 꼭 껴안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보존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머니에 뭐 사탕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해볼 때, 그렇게 가정할 때 누가 초콜릿을 줬어요. 근데 이 초콜릿을 몇 개 받으려면 주머니가 꽉 차 있으면 초콜릿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을 하려는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좀 발전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려하게 다가서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서도 정작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자존심과 현재의 포지션을 좀 손해보지 않으려 그렇게 움켜쥐듯 웅크리고 계신 모습인데, 달림을 향한 미련과 마음은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품에 꼭 안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자존심이 깎이는 리스크는 절대 지지 않으려는 그런 보수적인 집착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차가운 침묵은 달림이 잊혀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꼭 감춘 채 자존심을 뺏기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는 고집스러운 웅크림의 상태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차가운 침묵 뒤에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뜨거운 불꽃과 또 멋지게 다가가고 싶고 또 주도권을 쥐고 싶으며 자존심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그런 속사정이 숨겨져 있다라고 풀이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조만간 이 자존심이나 장애물을 깨고 나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지 아래줄 카드로 상대방의 행동 변화 가능성과 3개월로 나눠 그 시기로 그 변화를 카드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완드 10번, 소드 3번, 완드 6번이 이어서 나왔거든요. 우선 완드 10번의 에너지로 이분은 마음의 중압감을 지키고 좀 버텨내는 힘겨운 고비가 1개월 차에 펼쳐질 것 같아요.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힘들고 이별에서 그 부딪혔던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러한 생각들로 머리도 무겁고 내가 현실적으로 또 헤쳐나가야 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무거운 현실적 중압감과의 사투를 벌이게 될 건데, 이 시기에는 자신이 짊어진 자존심의 짐과 달림을 향한 마음의 무게 때문에 온몸이 지칠 만큼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개월 차에는 상대방이 겉으로는 묵묵히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물밑에서는 마음의 짐을 10개나 짊어진 채 더 이상 참기 힘든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형성되는 흐름입니다. 근데 2개월 차에 이 소드 3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심장에 칼이 박힌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직면하고 가슴 아파하는 고뇌의 시간이에요. 그 중압감의 한계를 거친 후 두 번째 행동 변화는 마침내 자신의 가슴에 박힌 이별의 상처를 직면하고 아파하는 고뇌의 전개로 넘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좀 차가운 척 참을 수도 없고 또 달림과의 공백기 동안 입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좀 온몸으로 느끼면서 고뇌하게 되시는데, 자존심을 부리며 버티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서글픈 일인 건지 느끼게 되시고,
이거를 계기로 다행히 자존심의 벽을 깨부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심리 변화가 발동하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자리에 완주 6번 카드가 나와서 마침내 다가옴이 완성되는 세 번째 행동 변화는 3개월 차에 이르러 그동안의 상처와 중압감을 완전히 훌훌 털어내고 좀 기사처럼 당당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내가 너를 찾아왔어 하며 승리자의 환호를 받듯 당당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달림에게 마음을 표현하며 직진해 오시네요. 이 앞의 흐름이 이어서 너무 그래도 직진하면서 자존심을 허물고 다가오시는 그분의 모습이 보여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소심했던 자존심을 좀 허물고 다가와 멈춰있던 두 사람의 시간을 조금 당당하고 기쁜 재회의 결실로 완결짓는 그런 결론이 3개월 차에 감격스럽게 펼쳐질 것 같거든요.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가 봄이 왔을 때는 언제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돼서 언제 이 1년이 지나갈까 생각하지만 금방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에 벌써 한 해가 다 지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이별에서의 시간만큼은 하루가 한 달만큼 긴 시간이실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런 좋은 기류가 우리 달님에게 다가오니 이 시간을 너무 힘들게만 버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 리딩을 요약해드리자면 상대방의 마음의 달림은 여전히 함께하고 싶은 편안한 안식처이자 아련한 그리움으로 깊게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상상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먼발치에서 시선만 두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결정적 진짜 이유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경계심 어린 눈치 보기와 함께 관계를 끝내고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는 그 현실적인 완강함, 부담감, 그리고 이별의 아픔을 완전히 단칼에 끊어내고자 하는 종결의 부담감 때문으로 보여져요. 겉으로 보여주는 차가운 침묵 뒤에는 새로운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은 그런 강렬한 열망과 매력적인 접근을 준비하면서도 자신의 자존심과 포지션을 손해보지 않으려 꼭 움켜쥐고 있는 진짜 속사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만간 이 자존심을 깨고 다가올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1개월 차에는 그동안 짊어진 마음의 중압감을 버텨내느라 벅차하다가 2개월 차에 상처 입은 마음을 직면하고 가슴 아파하는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3개월 차에 당당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승리의 기로를 타고 직진에 들어오는 확실한 행동 변화가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라클 카드로 우리 4번 달림을 위한 조언의 메시지도 함께 들여다볼게요. 맨 왼쪽에 놓인 이 아름다운 놀빛 오라클 조언 카드는 석양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꿈을 향해 기도를 올리는 가장 간절한 꿈을 시각화하기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4번 달님에게 건네는 그런 조언은 바로 상대방의 소심한 경계심이나 자존심 부리는 태도에 불안해하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맞이할 가장 눈부시고 행복한 순간을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려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가오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것은 달림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혼자 자존심과 중압감에 눌려 고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달림이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마음속으로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자존심을 허물고 가장 완벽하고 기쁘게 만나게 될 거라는 긍정적이고 화사한 미래를 매일 시각화하고 계실 때 그 강력한 생각의 파동은 상대방의 2개월 차 상처를 빠르게 치유하고 3개월 차에 당당한 다가옴을 당겨오는 가장 매혹적인 신호탄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가장 가슴 뛰는 사랑의 순간이 마음 가득 시각화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올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리딩이 우리 달님에게 따스한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리딩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우주의 좋은 기운을 함께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취하고 싶으신 리딩이라면 댓글에 그 번호를 남겨주시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루나벨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